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시간에 요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죠? 가로축에는 분광형, 세로축에는 절대 등급을 놓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봤는데요. 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별들은 무리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 되네요. 그럼 이 무리를 어떻게 지었느냐? 얘를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아요. 그리고 온도도 높죠. 근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OBRP 극흑마 기억나십니까? O형이 온도가 높다 그랬죠. M형은 온도가 낮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가 될수록 밝기가 밝아지죠.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밝기가 밝아지는 유형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애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애들은 좀 밝은 놈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좀 어둡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좀 어두운 애들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온도는 낮지만 밝기가 상당히 밝은 그런 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리를 지을 때는 자기가 어떤 특징을 잡고서 이렇게 무리를 지은 다음에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대각선 방향의 한 무리, 그 다음에 맨 왼쪽에 한 무리,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방향의 무리 중에 오른쪽 위에 한 무리, 그 다음 맨 위쪽에 한 무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HR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헤르츠스푼과 러셀이라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1900년대 초반에 별의 분광형과 그 다음에 별의 밝기를 특정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가로축에는 분광형, 여기 분광형이죠. 세로축에는 밝기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을 놓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표로 데이터를 놔두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가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현상의 어떤 특징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헤르츠스프론과 러셀도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별들이, 거의 대다수의 별들이 이런 대각선 방향에 찍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또 한 무더기가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르츠스프론과 러셀은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처음에 만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헤르츠스프롱의 H, 러셀의 R을 따서 HR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22,000개, 태양 주변에 22,000개 별들을 찍어놓은 건데요. 무리가 보이십니까? 이 한 무더기 하나, 두 무더기, 그렇죠?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은 주로 별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두 개와 이렇게 붙인 거고요. 여기 이쪽에 있는 별들은 이 붉은색을 띠는 계열이죠. 붉은색을 띠는데 여기 주기율성의 위쪽에 있죠. 다시 말해 얘네들은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색거성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색깔로 보면 한 백색 계열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얘는 크기를 측정을 해보면 되게 작습니다. 지구 사이즈로.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백색 외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별들은 초고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별의 광도와 그 다음에 온도의 관계를 알면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광도는 일단은 표현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크기가 클수록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결성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HR도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죠? 네,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별들은 여기 별들을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의 별들이 여기에 찍힌다 그랬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특징이 광도가 크고 얘들은 반지름도 큽니다. 그리고 질량도 일반적으로 큽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는 이 대각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별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주기율성을 보면은 2500도에서 시작하는 별부터 쭉 따라 올라가면 점점 R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생을 정리를 해볼게요. 주기율성이 오른쪽 위에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주기율성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는 똑같죠? 여러분들 그 밝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표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의 사승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온도는 똑같으니까 온도가 똑같은 별이 더 밝으려면 결국 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색 거승은요 실제로 더 크고요.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밝게 빛납니다. 광도는 태양의 10배에서 1000배 정도 되고요. 반지름은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태양이 보이시죠? 알데바란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가 이 정도 되죠. 우리는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초고성인데요. 초고성은 적색거성의 위쪽에 분포하고 있죠. 광도가 태양보다 3만배에서 수십만 배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에서 수백 배에서 한 1000배까지 넘는 초대형 별들이고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베텔기우스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타레스, 얘가 베텔기우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아주 좁쌀로 되어 있죠. 좁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이것도 거의 안타레스 베텔기우스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백색의 성인데요. HR도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고 있죠. 반지름이 작아요. 온도는 높아요. 왜? 하얀색 별이잖아요. 자, 광도는 매우 작고요. 크기는 지구 정도, 질량은 태양과 비슷합니다.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질량은 태양만큼 큰데 사이즈는 지구만 하다. 대체 그 백색에서 이루고 있는 별의 밀도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토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토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망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토르가 그 망치는 엄청나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죠. 토르만 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런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백색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각설탕 크기 아시죠? 가로 세로 1cm, 높이 1cm 그 정도 크기인데 그 정도의 부피가 백색에서는 한 1톤 정도 간다고 하네요. 보시면 큰 계절이 시리우스가 있는데 이 시리우스를 이루고 있는 별은 두 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반구에서 가장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인데요. 시리우스를 망원경을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이 시리우스 B가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얘는 사이즈는 지구만 하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별들을 보면은 태양이 요만하죠? 태양에 비해서 백색 외성은 더 작고요. 엄청나게 조그맣죠? 지구만 하니까. 근데 다른 별들 시리우스,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안타레스, 베텔기우스로 갈수록 이렇게 큰 별들이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보이도록 해놨네요. 이 사진은. 자, 다음으로는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커다란 분자구름에서 태어납니다. 이 분자구름이 쪼개지고 그 분자구름이 또 쪼개져서 이렇게 별들이 무리지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린 별들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에서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거대한 분자 구름 덩어리가 얘가 뭉쳐서 쪼개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물이 지어 탄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구형의 어떤 분자 구름이 내부에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별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별의 생성 조건은 일단 온도가 어때야 될까요? 예, 낮아야 됩니다. 10K 정도. 여러분 10K는 0도가 몇 K일까요? K는 켈빈 온도로서 0도는 273K입니다. 그러면 10K는 몇 도씨일까요? 영하 263도씨입니다. 그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분자 구름이 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성간물질이 밀집된 순간 분자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수십만 년 내에 짧은 시간에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씩 물이 지어 탄생하고요. 대규모의 성간분자 구름에서 별들이 동시에 태어날 때 질량이 0.1에서 1.0배, 태양의 0.1에서 1.0배 정도인 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중에 가장 많은 사이즈는 태양 정도라는 거죠. 자, 별로서의 질량에 한계가 있는데요. 태양 질량의 몇 배부터 몇 배까지 있을까요? 0.08배에서 100배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0.08배 이하의 별은 왜 없을까요? 그리고 100배 이상의 별은 왜 없을까요? 자, 100배 이상의 별은 이 만들어지려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질량이 클수록 여러분 중력 수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을 많이 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요. 높아지는 온도가 중력을 이겨낼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서 별이 깨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0.08배 이하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한다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0.08배가 되면 중력이 작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온도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자, 먼저 갈색 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질량이 0.08배 이하로 태어난 별인데요. 이런 것들은 별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별을 의미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 온도인 1000만도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별인데요. 이 별들은 내부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주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두워지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창조의 기둥인데요. 창조의 기둥을 유심히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먹구름이 꼈을 때 먹구름 위쪽으로 태양빛이 여러 빛살이 이렇게 비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과 똑같죠? 이 얘기는 이 거대한 분자구름 뒤에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분자구름들은 이 분자구름들 속에서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분자구름을 적외정상으로 찍어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 원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는 많은 분자구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분자구름들 사이에서 이렇게 Z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성운에서 전파망경을 찍었을 때 이렇게 Z가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황소 자리에서도 T타우리라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측할. 자, 원시별은 기본적으로 성운이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전체입니다. 별 주기열 전의 단계에 있는 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야 되고 그런 분자 구름에서 중력이 크게 적용하기 때문에 물질들이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중심핵을 이루게 되면 점차 성장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시별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계속 주위 물질들이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여기 원시별은 계속 밀도가 높아지고요. 표면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K가 되면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주로 붉은색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주에서 찍은 여러가지 원시별 추정의 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별이 좀 더 지나면 주기율성이 되는데요. 자, 주기율성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1000만도에 이르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수소 횡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횡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별 마찬가지입니다. 별 내부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별 내부에 이 압력에 의한 힘이 생기는데 그걸 압력 구배라고 합니다. 그것과 중력이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은 잡아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주기율성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성은 수명은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율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을 얘기한다고 했죠?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따라서 수명은 핵융합 반응의 재료인 수소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소를 얼마나 빨리 태우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인데요. 여기서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은 결국 별의 밝기를 나타낼 것이고요. 이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과 그 다음에 수소가 얼마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국 주기율성에 머무를 수 있는 수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소의 양은 결국 질량과 관련이 있고요. 그럼 질량이 클수록 오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수소가 많으니까. 두 번째 조건인 1초에 얼만큼 많은 수소를 태우느냐, 그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량이 클수록 1초에 태울 수 있는 수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큰 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10의 7승 1000만년이죠. 주기율성이 머무는 기간이 1000만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보면 질량이 작아지는 별들인데 태양의 경우는 10의 10승년 정도 되네요. 10의 10승년이면 100억 년이죠. 다시 말해서 질량이 작을수록 주기율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기율을 끝나면 거성 단계가 되는데요. 자, 거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헬륨 핵 수축 단계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수소가 소진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자,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심이 수축하지 않는 이유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이 발생하면 압력이 세지니까 중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소가 다 소진돼 버리면 헬륨만 남게 되고 헬륨이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역시 수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수축을 하면 얘는 중심부가 더 찌그러지기 때문에 아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 열이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열이 이 헬륨 핵 주변부에 전달이 되고 이 주변부의 온도가 헬륨 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층이죠.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상승해서 1000만도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소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승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심액은 수축하지만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부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커지게 되고요. 밝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색깔은 붉은색을 띠어서 적색 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색 거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리고 적색 거성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태양의 별의 종말 단계는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태양 정도 질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륨 핵이 나중에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1억 도까지 올라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헬륨이 탄소 다 변하면 탄소가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요. 탄소가 수축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은 아무리 수축해도 더 높은 탄소가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까지 온도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액은 계속 수축하게 되고 밀도가 매우 높아져서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높아서 백색을 띠게 되고요. 크기는 매우 작아서 어둡게 보입니다. 별의 바깥 부분은 중심부만 핵융합이 안 일어나고 주변부는 헬륨 핵융합, 수성 핵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팽창한 물질은 우주로 방출되게 되고, 그래서 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백색 외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때문에 빛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성상 송원이 됩니다. 이게 행성상 송원인데요. 중심부에 그 백색 외성이 보이고, 이게 왜 밝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에너지 때문에 얘가 빛이 나서 밝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걸 행성상 송원이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이걸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은 망원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망원경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행성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성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성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얘는 또 다른 성운이네요. 예쁘죠, 여러분들? 예,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뭔가 퍼져나가는 게 잘 보입니다. 자,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중심부에 탄소가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탄소가 나중에 다른 걸로 산소가 규소가 철 이런 식으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탄소, 네온, 산소, 규소, 철이 차례로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철까지 중심액이 철로 이루어진 별이 되면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함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철 이상부터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그래서 핵융합이 안 일어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고 중력이 더 커지겠죠. 기본적으로 이 별들은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중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심부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함몰하게 됩니다. 쑥 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심부에서는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함몰하니까 함몰한다는 얘기는 주변부에 있는 물질이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신성은 이게 개성운인데요. 초신성은 태양보다 한 수억 배 정도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에서도 관측이 되고요. 은하 전체 밝기와 비슷한 정도로 빛나기도 합니다.
초신성 폭발하면서 별 내부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뿌려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럼 초신성 뭘까요? 초신성이 폭발한 후 중심부에 남아있는 중성자 덩어리일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중성자 덩어리일 경우에는 중성자별이 되고요. 남겨진 중심의 질량이 이 중성자 별에 해당하는 놈이죠. 그게 3배, 태양 질량의 3배보다 더 크면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NGC 1369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한 것을 관측한 건데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초신성이 어디 있는지. 자, 이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 이 별은 이만큼 어두운데 갑자기 밝아졌죠? 이런 게 바로 초신성입니다. 자, 은하 중심의 핵의 밝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거의 비슷하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가스가 분자구름이 뭉쳐가지고 원시별이 되고요. 이 원시별이 계속 뭉쳐서 중심부에 1000만 K가 넘어가면 중심부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결성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결성이 나중에 커져서 중심부에 헬륨이 남게 되고 헬륨이 수축하면서 주변부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팽창해서 적색 거성이 되고요. 이 적색 거성이 다시 헬륨이 탄소가 되면 주변부는 계속 팽창하게 돼서 행성상승원이 되고 중심부는 백색 회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당을 할 수가 있고요. 갈색 회성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정도 사이즈 정도는 이렇게 되다가 중심부에 나중에 행성상승원이 되고 백색 회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더 큰 애들은 한 30배 이하네요. 10배에서 30배. 얘네들은 푸른색 별이 주기혈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폭발하고 중심이 중성자별이 되고, 그 다음에 30배 이상은 되게 빠르게 진화해서 중심이 초신성을 거쳐서 블랙홀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